예, 속고살지마에서 보내드리는 부동산 콘텐츠. 오늘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최근 정부의 세제 보완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그 세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에 화답해서 최근에 보완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일부는 받아들여졌고요.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아셔야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잘 대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임대주택이 전체 150만 호가 됩니다. 이 주택들이 과연 언제 시장에 나오고 어떻게 움직일지가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미래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7.10 대책이었죠. 7.10 대책에서 발표한 임대주택에 대한 그 제도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단기 임대, 4년인 단기 임대의 경우에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고요. 물론 기존에 4년 등록하셨던 분들은 계속 가는 건데요. 새로 4년 임대주택 등록한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이제 8년이 있었습니다. 8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아파트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는 폐지가 된다. 그런데 기존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8년 유지가 되는 거고요. 새로 등록을 아파트에 대해서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겠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기 임대의 경우에 8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10년으로 늘어나고요. 아파트 안 되고요. 뭐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만 10년으로 임대를 받아주게 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도요. 8년 동안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정부의 보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약속했던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즉 임대 등록 기간 중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종부세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내지 않게 해주는 그런 혜택들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유지가 되면요. 이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임대 등록 기간 중 세제 지원 유지,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우대 60% 이거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30%, 75% 이거 임대주택 유지하면 계속 혜택 유지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이건요. 6억 이하에만 해당이 되고요. 6억 넘는 거는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등록하셨어도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자진 자동 말소 시 감면받은 세금 추징 면제입니다. 자동 말소라는 건요. 7.10 대책에 나오죠. 기존의 의무 임대 기간 4년 또는 8년이 지나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더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해 주지 않고 자동으로 전산에서 말소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말소가 되고요. 또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 자동 말소가 되기 전에 자진 말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진 말소를 하면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진 또는 자동 말소로 할 경우에 과연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들이 있었죠. 의무 임대 기간 전에 자진 말소가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라고 하면 어떨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단기 임대주택은 4년이니까 4년이면 말소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그 세법에 나오는 5년 요건을 충족을 못하게 됩니다. 즉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지난 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도 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4년 만에 말소를 해버리니까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거나 앞으로 받지 못하면 어떨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저한테도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기존에 받았던 혜택 토해내라고 안 하고 또 내라고 안 할게. 4년 말소돼도 5년 요건 축적한 걸로 봐줄게.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 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달라 8년 미충족 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임대 등록일은 구청 주택과에 가서 임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 날짜가 일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계세요. 8년 충족한 걸로 봐주겠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8년 충족한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세금을 추징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등록이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즉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쭉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는 또 있지만 멸실되는 경우에요. 다시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그리고 재등록이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의무 임대기간 못 채웠으니 세금 추징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이런 경우에도 받았던 세금 혜택에 대해서 과거로 소급해서 추징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 보완 대책의 핵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자진 말소 1년 이내 양도 조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퇴로를 일부 열어주는 그런 정책을 바로 발표한 겁니다. 뭐냐면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게 되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양도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자기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고 집을 팔 경우에 양도세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 발표는 뭐냐? 다주택자들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팔더라도 다주택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조건들이 붙습니다. 하나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 즉 자진 말소할 경우에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는 조건. 그러면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무 임대 기간은 얼마냐? 바로 민특법에 나오는 4년과 8년입니다. 즉 4년 등록하셨으면요, 2년 이상 임대하시면 되고요. 8년 등록하셨으면 4년 이상 임대하셨으면 바로 이 양도세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진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 일반 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겠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다주택자들은 장특공제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자진 말소할 경우에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4년,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에 4년에 정부가 자동으로 말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 5년을 못 채우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5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를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던 내용 중에 딱 절반은 포함이 됐고요. 절반은 빠졌습니다. 이 빠진 게 뭐냐면요. 우선 장특공제 부분입니다. 장특공제 8년을 임대할 경우에 특별한 요건하에 장특공제를 해드립니다. 50%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0년을 임대했을 경우에 장특공제 70%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0년을 임대했을 경우에 아주 특별한 조건이 더해지면 양도세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요. 8년 임대에 대해서 50%는 이번 조치로 확정이 됐습니다. 즉 8년 임대하시면요. 꾸준히 가지고 계시면 장특공제 50%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10년 70% 그리고 10년 100% 감면은 못 받으십니다. 왜요? 8년이면 무조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저희 속고살지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던 내용의 대부분이 빠졌습니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쭉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될 경우에 조특법에 나오는 임대 의무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 원래 자기가 기대했던 8년을 가지고 있으면 장특공제 50%, 10년이면 70% 또는 양도세 100% 감면 이걸 기대하셨을 텐데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될 경우에 새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추징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는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로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기존에 못 채웠던 기간을 다시 채워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기간을 온전히 채워야만 그래야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 문제는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어차피 국세청의 유권 해석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기재부에서 법령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유권 해석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710 대책에서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 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10 대책이 나오던 7월 10일 날 5시 59분까지 임대주택 사업자를 받아줬다고 하고요. 기존에 4년으로 단기로 등록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8년으로 전환하는 걸 7월 10일 5시 59분까지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7월 11일 이후에도 일부 구청, 지자체에서 이 임대주택 등록을 받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4년에서 8년으로 바꾼 것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자 일부 민원인들이 대책은 나왔지만 법령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권한으로 공무원이 직권으로 이걸 하느냐, 그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일부 이게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배제하겠다 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분들은요, 뭐 소송을 할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급변할 텐데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분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임대주택이 6억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2018년 8월에 등록한 것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왜 2018년으로 가정을 했냐면요. 2018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가장 월등히 많습니다. 이분은 이번 정부 조치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 1. 6년을 더 버티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6년을 버티면 뭐가 달라지느냐요? 일단 이분은 2년을 임대주택을 유지를 하셨고요. 2018년에 등록을 하셨으니까요. 6년을 더 버티면 임대 기간을 8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50%를 받게 됩니다.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요. 대부분의 경우에 양도 차익이 제법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주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장특공제 50%가 작지 않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6년을 더 버텨서 장특공제 50%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이분은 잃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6년 동안 종부세를 내셔야 됩니다. 임대주택도요,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최고 3.6%까지 종부세가 오르거든요. 이분은 6년 동안 많은 종부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종부세보다 장특공제의 50%가 크다 그러면 6년을 버티시는 거고요. 종부세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집을 파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택 2는 2년간 버티는 겁니다. 딱 2년요. 2년을 버티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년을 하게 되면 이분은 임대기간 4년을 채우게 되고요. 이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주택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4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장특공제 6%를 받게 됩니다. 3에서 4년 구간이 6%거든요. 이런 혜택으로 2년 후에 세제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아서 양도세를 감면받아서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2년간 버티면 뭘 잃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2년간 종부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까 6년 버티시는 분보다는 훨씬 적게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더 큰 걸 잃게 됩니다. 바로 장특공제 50%. 4년만 더 버티면 장특공제 50%를 받게 되는데 이분은 4년을 버티지 않기 때문에 장특공제 50%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 3이 있습니다. 즉시 매각이 있습니다. 즉시 매각. 자, 올해 적당한데 판다. 또는 내년 5월 31일까지 판다. 이분은 얻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올해만 내시면 됩니다. 올해는 어차피 내셔야 되고요. 내년 6월 1일 전에만 파시면 종부세는 안 내시면 됩니다. 종부세 걱정은 없으시게 되고요. 잃는 거는 뭘까요? 바로 이분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올해는 그래도 기본세율의 10%포인트를 가산하거든요. 요거로 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받아서 집을 파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특공제 못 받으세요. 조정 대상 지역 얘기입니다. 이건 조정 대상 지역 장특공제 못 받으시고, 그래서 이분은 종부세는 이제 올해만 내고 끝인데 그에 비해서 양도세는 제법 오른 집에 비해서 양도세 혜택은 거의 못 받고 양도세는 제법 내셔야 된다. 결국 이분의 머리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억 이하는 어떨까요? 이분도 3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임대주택은 6억 원 이하입니다. 아까는 6억 원이 넘는 분이었고요. 이분은 6억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2018년 8월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분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선택 1, 6년을 더 버틴다.
자, 6년을 더 버티면 이분 역시 장특공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6년을 버티면 이분이 잃는 건 뭘까요? 예, 이분은 6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종부세 안 내세요. 안 내기 때문에 이분이 6년을 더 버틴다 그러면 굳이 잃는 건 6년 동안 집이 혹시 하락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집이라는 게 뭐 언제까지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정점이다 싶으면 집이 떨어지겠다 싶으면 파는 것도 맞죠. 하여튼 6년을 더 버티면 이분은 주택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선택 2는 뭘까요? 2년만 더 버틴다. 2년을 버티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번 조치에 따라서 다주택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4년, 2년을 버티면 4년 동안 임대주택을 유지했기 때문에 장특공제 6%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양도세 혜택을 받아서 집을 파시면 되고요. 그리고 2년을 버티면 이분은 잃게 되는 건요. 장특공제 50%입니다. 4년만 더 버티면 장특공제 50%를 받는데 그거 포기하시고요. 양도세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파시게 되는 겁니다. 즉시 매각의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매각. 즉시 매각하면 좋은 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집이 떨어진다면요.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제거되겠죠. 올해가 주택가격 정점이라 그러면 세금이고 뭐고 필요 없이 가장 높은 가격에 파는 게 맞겠죠. 그런데 즉시 매각하면 이분은 잃는 게 뭘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의 10%포인트가 가산되고요. 그리고 2년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받지 못하십니다. 이런 양도세 혜택이 없지만 이분은 당장 파시는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제거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유형을 한번 보시면요. 임대주택이라는 게 2018년, 17년도 비슷합니다. 제가 2019년만 가져왔는데 3억 이하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3억에서 6억이 31.5%고요. 6억을 총괄하는 건 16% 정도입니다. 결국 임대주택이라는 건요. 80%가 넘는 임대주택들이 6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체 임대주택의 80%가 바로 6억이 넘지 않는 주택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6억 이하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동향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 표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택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6억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6년을 더 버티거나 2년을 버티거나 즉시 매각하는 이 세 가지 옵션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잘 보시면 즉시 매각의 유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어차피 종부세를 안 내세요. 안 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팔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받고 장특공제 못 받으세요. 결국 이분들은 어떻게 갈까요? 2년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2년을 버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6년을 버티는 거예요. 6년을 버티면 장특공제 50% 받고요. 이게 양도세 혜택이 제일 크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은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론 2년 버티고 뭐 다주택 중과 배제 받고 장특공제 6%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뭐냐? 현재 임대주택의 80% 이상은 6억을 넘지 않고 있고요. 이분들은 앞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 자동 말소되는 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에 즉시 매각하면 여러 가지 불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즉시 매각보다는 좀 더 집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 기간은 이번에 발표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의무 임대 기간 절반을 넘기거나 혹은 아예 장특공제 50%까지 가는 8년을 채우거나 이 두 가지 옵션으로 갈 경우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 5년간 신규 임대 등록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2015년부터 뭐 꾸준히 늘어납니다. 2017년에 잠깐 주춤하다가 2018년에 무려 38만 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면서 2019년에 좀 줄어들었고요. 결국 2018년에 무려 40만 채 임대주택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들이 과연 이제 버틴다고 할 경우에 자 2018년에 예를 들면 이때 4년을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임대 의무 기간의 2년은 2020년이니까 많은 분들이 채우셨을 거고요. 결국 4년을 채우신다 그러면 2022년까지 기다렸다가 매물을 낼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그리고 8년을 등록하실 경우에요. 이분들이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의 4년을 반을 채우고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기간 역시 2022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임대주택 매물들이 다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8년을 견딘다 그러면 무려 2026년
이제 임대주택 매물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보완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제 보완 대책이 가져올 나비 효과, 이 작은 세제 변화가 가져올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뭐 절세하실 분들은 절세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집을 매수할 분들은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속고 살지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